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전투 차량은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만전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첨단 차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AS-21 레드백은 미국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 장갑차 교체 사업인 OMFV 프로젝트의 후보로 제안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오시코시 디펜스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6월 27일 디펜스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결국 최종 후보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라인멘탈 아메리카가 선정되면서 한화의 레드백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매치는 BAE 시스템즈, 하나 디펜스, 포인트 블랙 엔터프라이즈는 입찰을 제출했지만 미 육군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고, 이에 아메리칸 라인멘탈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대결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미국 OMFV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미국 기업인 GDLS와 GM 디펜스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낼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에 민감한 미국은 자국의 방산기업에 대부분의 무기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의 무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 지식, 경험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부문 지원에서의 메리트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다른 해외 업체들은 들러리격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레드백이 유력 수주 후보로 선정된 호주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마저 도입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한화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것인데요. 리얼리즘이 입수한 호주 국방전략 검토 2023에 따르면 호주의 새로운 정권은 하이마스 미사일 획득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 모든 형태의 정밀 타격 미사일 공동 개발 및 신속한 획득을 지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랜드 400 페이지 3 450대의 보병전투 장갑차의 수요를 129대로 줄여야 하고, 랜드 8116 페이지 2 자주포 2개 연대 수량의 추가 도입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하이마스와 같은 지대지 미사일을 획득하는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신속한 배치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호주 새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레드백과 K9 자주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전 정부의 성과를 지우면서 현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주의 부족한 장거리 화력 투사 수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뉴스의 지난 4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네스 총리는 호주의 상황에서 우리는 내륙과 남부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은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북부를 타겟할 수 있는 장거리 화력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네티즌들은 겉보기에만 좋은 계획일 뿐 실속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거리 화력이 필요하면 장거리 화력 치기를 도입하면 될 일이지, 굳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갑차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법이 기존 프로젝트인 헌터 프리게이트, 자주포, 랜드 400 장갑차를 줄이는 것인가요? 오히려 호주는 더 무력해질 것 같습니다. 노동당은 이미 자주포, 탱크, 보병전투 차량에 대한 필수적인 군사 지원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노후화된 현재의 M113 경장갑 보병수송차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는 노동당이 국방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전기식 탱크와 전기식 자주포에 투입할 것이란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요. 물론 실제로 납품될 날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외신 유로SD의 데이비드 소 기자 역시 이와 비슷한 비판을 하였는데요. 호주군이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M113는 2025년까지 수명을 넘어 현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IFV 구매를 대폭 줄임으로써 정부는 호주 육군을 어려운 위치에 놓았습니다. 호주 육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 레드백 관련 최근의 소식들은 제작사인 한화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도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주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하이마스 도입과 포탄 국산화를 위한 현지 공장을 미 로키드 마틴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이마스는 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만 등 주문이 폭발한 상황이라 호주의 예정 도입 시기인 2025년까지 인도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또한 외신 브레이킹 디펜스는 호주 방위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정밀 탄약은 미국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재고가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의회는 자국이 아닌 타국의 포탄 생산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로키드의 미사일 및 사격통제사업부 부서장인 팀 카일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해외 생산 허가를 꺼려한다며 최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있지만 현재도 미국은 자국 내 포탄 생산 공장을 짓는 데에 주력하고 있고, 이에 호주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는 독일 방산업체조차 엄두도 내지 못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AS-21 레드백이 축소되고 K9 저주포가 취소된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호주군의 KMLRS인 천무를 제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아니, 하이마스를 원한다고? 그럼 그보다 화력 2배인 천무는 어때? 라고 한 것이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무기백화점 한국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하나 입장에서도 이미 질롱시에 매입한 K9 부지와 설비들이 제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날아갈 판인데, 천무를 수출하게 된다면 천무 생산 공장이나 포탄과 미사일 제조 공장으로 유지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과 달리 빠른 납기 일정도 하나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이죠. 폴란드 역시 2017년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가 미뤄지고 늦어져 결국 한국에 천무를 도입한 바 있듯이 호주 역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장갑차 사업이 수량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레드백을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첨단 기술, 해외 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은 좋은 평가는 추후 다른 국가와 수출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매우 좋은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죠. 앞으로 레드백은 인도, 사우디, UAE,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게 제한될 것이고, 호주 내에서 겪은 모든 시험 과정과 좋은 평가는 수출을 자신있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일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의 보도에 의하면 호주 육군은 독일의 링스가 아닌 한국 하나의 레드백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성능, 기동성, 첨단화, 명중률에서 독일 링스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또한 호주 IFV 시험평가 중 독일 라이멘탈사의 기갑 차량들의 문제도 같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복서 전투 정찰차에는 원래 독일제 랜스 포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에비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포탑 자체가 너무 무거워 여기에 호주군이 요구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나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체계 설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설사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급상승하거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또한 복서의 타이어도 유럽에서 생산된 맞춤형 타이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탑에 사용하는 기관포 포탄도 독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호주군이 복서 전투 정찰차 인수 프로그램을 우려 대상 프로젝트 리스트에 올렸을 정도니 사태가 보통 심각했던 것이 아니었죠. 또한 레드백과 경쟁 중인 링스 장갑차의 전신 독일 퓨마 장갑차 역시 최근 결함이 무더기로 발견돼 급기야 독일 국방장관이 추가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레드백은 그동안 호주, 한국, 폴란드 등 각종 시험평가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에서 기대 이상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레드백이 세계 최고의 장갑차라고 불리는 이유는 한화가 해외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At the core of this vehicle, the design philosophy has always been about the soldier. Many people will tell you that that's what they do, and many people will claim that that's what they do. But you actually have to build that core principle in right from the beginning. The Redback is an immense fighting machine. It has significant firepower, protection and mobility, and from an armoured infantry perspective, the ability to conduct a close fight in such a way which allows you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that that vehicle will allow you is a significant advantage. The dismounted combatants in the rear of the vehicle will be delivered to the objective and be able to conduct that close fight in a way in which many other infantry fighting vehicles won't allow them to do. Programs such as this cannot be run by one single company. It's a collection of many supporting organizations that will support this right throughout the operation, not only in sense of acquisition, but in sense of sustainment and operation for over 20, 30 years. Penske's a very large global organisation, Fortune 500,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employing over 60,000 people worldwide, great reputation for customer service, support, and obviously our performance arm in motorsport as well. We're really proud to be a member of Team Redback. We bring the power pack to this world-class vehicle, and that comprises the MTU military-specific engine. So it's an 8-cylinder, 1,000 horsepower engine, and the Allison cross-drive transmission. So we bring those two important components. We'll assemble them, test them, paint them and support them through life. And all that will happen here in Victoria for that initial assembly. And then later on in the life of the vehicle, we'll be able to remanufacture that power pack so it can continue to perform reliably for the life of the vehicle.
We're bringing to this a wealth of experience in heavy engineering, heavy fabrication, and enormous quality and longevity in the products that we build and manufacture. And we're well accustomed to meeting the high standards required by our demanding customers in the underground mining game, but working with Hanwha just brings this to a whole new level in terms of the longevity, the quality of workmanship, and the craftsmanship required to build these items. Projects such as this give the Australian industry the opportunity to display to the world that we can compete on a global scale and we can meet the most demanding requirements of our customers. We've developed an open architecture for the vehicle, so we can bring in the best technologies from around the world, the Spike LR2 missile,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from Elbit, a range of different systems, and we've been able to integrate those into the battle management system, so it doesn't matter what battle management system, we can integrate it. We want Redback to be the best vehicle for their needs, so some of the best radios around the world, we've integrated those onto the vehicle. Software systems, we've also brought the best camera technology from Korea, we've brought the best turrets from around the world and put that into the vehicle system that we've got behind us here. Composite rubber tracks. There's been a lot in the news about how effective and efficient these systems are. Let me tell you though, if you don't have a vehicle that is designed to take them, that you don't match it with the suspension and the hull, then the advantage that it gives is probably going to be minimal. The overall systems effect is that you have soldiers in the back with a quiet, smooth, comfortable ride. It preserves your electro-optical systems through a lack of vibration. And as a soldier, you can sit in the back and communicate and talk to each other. That's essential. If you think about soldiers in the back of this vehicle for days on end, being able to jus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ron Vision allows the commander inside the vehicle to see the outside world as it is. It's as though the vehicle doesn't exist and he's in the middle of that environment looking at it. Situational awareness is essential whilst you're inside the vehicle and when you're outside the vehicle as an infantryman doing the close fight. Frankly, the phrase game changer gets overused, but this is a game changer vehicle. It's a revolution in infantry fighting vehicles. 한편 레드백이 왜 세계 최고의 장갑차인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중국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1위 제품만 보고받기는 중국에서 레드백을 보고받기는 짭증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을 그대로 보고 베낀 중국의 VN-20 보병전투 차량은 최근 중국 주하이 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되었는데 30mm 기관포, 모듈식 반응장갑, 특히 고무궤도 차용 등 상당 부분 레드백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짝퉁의 한계도 드러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차체 공간 설계를 완전 잘못한 탓에 9명의 완전 보장 보병이 탑승 가능한 레드백과 달리 중국산 VN-20은 6명밖에 탑승하지 못하고 심지어 디젤 연료 탱크도 후방 탑승문 바로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냥 폭탄 2개를 싣고 다니는 수준이죠. 왜 이러는 걸까 싶은데 뭐 기술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래도 이렇게 차이나는 역시 차이나.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시회 당시 VN-20의 보기륜을 7개에서 6개로 축소하여 경량화와 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갔으며 심지어 세계 최고급 기동성마저 챙겼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륜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량의 기동성과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보기륜은 차량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지면과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단 6개의 바퀴만으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큰일인데요. 이와 관련 리얼리즘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중국산 장갑차의 바퀴가 6개였던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6개의 바퀴를 채택했을까? 처음엔 얘네도 7개였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